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분데스리가 1위 레버쿠젠을 이끌고 있는 감독 사비 알론소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사비 알론소, 아마 이 이름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독보다는 선수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사실 저만 해도 이번 시즌 레버쿠젠의 어마어마한 성적을 보기 전엔 과거 선수로서의 그 활약이 더 진하게 남아있었으니까요. 먼저 알론소의 선수 커리어를 아주 간략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99년 레알 소시에다드에서 데뷔 이후 리버풀로 이적해 그 유명한 이스탄불의 기적을 일으키며 챔스 우승, 레알 마드리드로 넘어가 라리가, 챔스, 코파델레이 모두 우승, 다음 바이에른 뮌헨에선 분데스리가 3연속 우승, 그리고 국가대표팀에선 스페인의 전무후무한 메이저 대회 3연패까지. 이렇게 간단히만 얘기했는데도 정말 엄청납니다.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말 그대로 무결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죠. 재능과 운, 거기에 본인의 탁월한 선택까지 모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알론소는 커리어 도중 한 번의 굴곡 없이 최정상의 군림한 채로 은퇴했습니다. 선수 은퇴 후 그는 곧바로 지도자 커리어를 준비합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팀을 지휘하며 코치로서의 경력을 시작하는데요. 유소년팀을 훌륭하게 이끈 알론소는 다음 스텝으로 레알 소시에다드 B팀 감독으로 부임, 3시즌 동안 머무르면서 98경기 40승, 23무 35패라는 성적을 거뒀습니다. B팀임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2부 리그 세군다 디비시오네까지 승격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쌓은 알론소, 그에게 1군 감독직을 제안한 팀은 스페인이 아니라 독일팀이었습니다. 22-23 시즌 부진에 허덕이던 명문팀 레버쿠젠이었죠. 당시 레버쿠젠은 개막 후 3연패, 8라운드까지 단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며 리그 17위로 추락해 있었고, 포칼에서도 1라운드 탈락, 챔스 조별리그에선 1승 2패로 몰려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지 않은 상황. 사비 알론소는 위기의 레버쿠젠에 감독으로 부임합니다. 놀랍게도 그는 여기서 팀의 암울한 분위기를 180도 반전시켰습니다. 팀에 오자마자 4대0 대승으로 리그를 시작하더니 5연승을 2번이나 기록하는 데 성공하며 승점을 쌓았는데요. 심지어 리그 25라운드에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승리, 그 짧은 시간에 부활한 레버쿠젠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결국 22-23 시즌 알론소는 팀을 17위에서 6위에까지 안착시키죠. 리그뿐 아니라 유럽 대항전에서의 행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챔스에선 아쉽게 탈락했지만 유로파에선 레버쿠젠을 4강까지 이끌었고, 이 4강에선 한때 스승이었던 무리뉴 감독이 이끄는 로마를 만나 합산 스코어 1대0 치열한 접전 끝에 패했습니다. 그럼에도 유로파 4강은 레버쿠젠에겐 큰 성과였으며 1군 감독직을 처음 수행하는 알론소가 이 정도로 순탄하게 결과를 만들 거라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3-24 시즌에 팀을 한층 더 발전시켜 레버쿠젠의 무패 행진과 분데스리가 1위라는 경이로운 성적을 만들어가고 있죠. 여기까지 사비 알론소의 커리어를 정말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이 커리어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건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라는 감탄이었습니다. 선수로서의 완벽한 커리어와 감독으로서의 성과까지, 그는 분명 이 두 커리어 역량을 모두 갖춘 오랜만에 나타난 슈퍼스타 감독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요소가 알론소를 특별한 감독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비 알론소는 훈련장에서 소리치는 코치입니다. 얼마 전 알론소가 레버쿠젠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선수들에게 볼을 뿌려줄 때 아직도 날카롭게 살아있는 그의 패스 줄기를 보고 많은 축구팬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죠. 이 영상에서 알론소는 훈련장에 있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활동적이었습니다. 선수들을 향한 목소리에도 힘이 가득해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딱딱 때려박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훈련장에서 감독의 애티튜드와 열정이 선수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저렇게 열심히 지도하는 당사자가 축구 역사에 남을 레전드라면 강력한 동기부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선수 시절 최고의 명장들과 함께했던 경험들입니다. 사비 알론소는 리버풀에선 베니테즈, 레알 마드리드에선 무리뉴, 바이에른 뮌헨에선 펩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뛰었습니다. 이들 모두 당대 최고의 감독들이었죠. 그리고 이들 아래에서 알론소는 팀 전술의 핵심 볼란테로 뛰었습니다. 각각의 감독들은 알론소에게 다양한 볼란테로를 맡기며 그의 전술사고 성장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베니테즈 감독은 알론소에게 제라드가 편하게 전진할 수 있도록 아래쪽에 머물면서 트라이앵글을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라 지시했고, 마스체라노와 뛸 때는 반대로 높이 전진해 트라이앵글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이 전술 아래에서 알론소는 중앙에서 삼각형을 만들고 패스가 돌 수 있게끔 움직이는 법을 배웠을 겁니다. 또 무리뉴 감독은 투볼란테 중 한 명으로 알론소를 활용, 빠른 전환으로 반대 공간을 노리는 킥을 많이 주문했습니다. 나중에 알론소는 당시를 회상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빠르게 득점으로 이어지는 법을 배웠다 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 과정에서 알론소는 전환성 있는 큰 패스가 어떻게 필드 위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펩 과르디올라 아래서 사비 알론소는 원볼란테로 뛰었습니다. 알론소는 이 시기 축구에 있어 가장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하는데요. 이 6번 자리가 팀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가, 볼란테 한 명의 움직임에 따라 전술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는지 실감했다고 말입니다. 이렇듯 뛰어난 감독들과의 만남은 알론소의 성장에 큰 도움을 줬으며 지금 알론소 감독의 전술에서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와 연결되는 세 번째 강점, 시대의 흐름에 정확히 일치하는 전술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레버쿠젠에서 보여주는 알론소의 축구는 맨시티, 펩 과르디올라의 그것과 흡사합니다. 높은 수비 라인과 점유율, 끊임없는 압박과 빠른 공격 전개까지 세세한 포메이션과 선수 배치의 디테일이 다를 뿐 팀 전체에 퍼져있는 철학은 같죠. 또한 현재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 모든 팀을 통틀어 경기당 정확한 패스를 가장 많이 뿌리는 팀입니다. 현대 축구의 패스들 대부분이 우리 진영 후방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만큼 레버쿠젠의 빌드업 체계가 잘 잡혀있다는 뜻인데요. 이건 역시 중앙 미드필더 출신의 빌드업 과정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알론소 감독 덕분일 겁니다. 지금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레버쿠젠의 축구를 두고 5대5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각각 5명의 선수로 나뉘어 한 그룹은 후방 빌드업 작업을, 나머지 한 그룹은 빠른 공격 작업을 맡습니다. 먼저 후방 빌드업을 진행하는 그룹은 3-4-1 포메이션, 최후방 라인 선수들 3명과 2명의 볼란테, 그라니트 자카와 팔라시오스입니다. 이 그룹 선수들의 첫 번째 역할은 볼의 안정입니다. 이들은 상대의 압박 속 최대한 소유권을 지키면서 차분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볼을 전진시켜야 합니다. 이 빌드업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는 단연 그라니트 자카입니다. 레버쿠젠 경기 중 볼을 잡을 때마다 그는 정확한 판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 원터치로 방향을 돌려놔야 하는지, 언제 돌아서서 전방을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언제 백패스에서 빌드업 전개를 안정시켜야 하는지 예리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할, 빌드업에서 공격 시퀀스로 이어지는 전진 패스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읽어냅니다. 지금 레버쿠젠의 전개를 보면 자카의 패스 한 방에 팀의 공격 시퀀스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맨시티의 로드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레버쿠젠은 자카가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면 사비 알론소가 자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능력치를 자카에게 그대로 전수해준 것 같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카는 투볼란트 중 왼쪽에 치우쳐진 포지션으로 플레이합니다. 이렇듯 빌드업의 핵심이 되는 선수가 왼쪽에 치우쳐 있으니 레버쿠젠 선수들과 이에 대치하는 상대팀 선수들 역시 왼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럼 이때 오른쪽에 공간이 발생하는데요. 알론소는 자카에게 이 오른쪽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과거 자신이 큰 전환 패스의 중요성을 몸소 느끼고 이를 실행했던 것처럼 말이죠. 오른쪽 터치라인에서 윙어 프림퐁이 1대1을 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자카가 큰 전환 패스로 프림퐁에게 볼을 전달, 프림퐁으로부터 공격 시퀀스가 시작됩니다. 빠른 주력을 가진 프림퐁의 아이솔레이션을 유도하는 겁니다. 이 아이솔레이션은 완벽히 통했고 프림퐁은 위력적인 폼으로 팀 내 어시스트 1위를 기록 중입니다. 물론 이건 하나의 부분 전술일 뿐 레버쿠젠의 주요 공격 루트는 아닙니다. 현재 레버쿠젠의 주요 공격 루트는 독일 전체가 기대하는 공격형 미드필더 레버쿠젠의 에이스 플로리안 비르츠가 존재하는 이 포켓 공간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5인으로 나뉜 두 그룹 중 그라니트 자카가 후방 빌드업 그룹의 핵심이라면 공격 작업을 수행하는 그룹의 핵심이 바로 플로리안 비르츠입니다. 레버쿠젠의 위협적인 공격들은 포켓에서 비르츠가 볼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 시점부터 레버쿠젠은 마치 스위치가 바뀐 듯 안정적인 빌드업 모드가 아니라 빠른 공격 전개 모드로 전환됩니다. 최전방 보니페이스는 센터백들을 끌고 박스 깊은 곳까지 들어가고 윙어 프림퐁과 그리말도는 폭넓게 그리고 깊숙이 상대 진영 안으로 침투합니다. 다른 플레이메이커 호프만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상대 수비를 교란하죠. 이렇게 4명의 선수들을 활용해 상대 수비에 혼란을 불러일으켜 자유로운 한 명을 위한 판을 깔아준 알론소 감독. 이 판 위에서 비르츠의 재능이 만개합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절대 볼을 빼앗기지 않는 간수 능력, 짧고 간결하게 볼을 전진시켜 박스 안까지 밀고 들어가는 드리블, 상대 수비의 좁은 틈 사이로 동료에게 킬패스를 뿌리는 시야까지 2003년생 어린 선수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성에 가까운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 알론소 감독은 자기 선수들을 발전시킴과 동시에 그들이 가진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판을 전술적으로 치밀하게 깔아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극강의 레버쿠젠을 만들었습니다. 알론소의 감독으로서의 강점, 마지막 4번째 포인트는 선수들에게 전술을 주입하는 능력입니다.
사비 알론소는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에서 처음 코치 생활을 시작할 때 다양한 그리고 공격적인 전술을 짜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당시 알론소는 촘촘한 선수 간격, 포백과 쓰리백의 유기적인 형태 변화, 원볼란테와 투볼란테의 혼합 등 여러 아이디어들을 실험하며 본인만의 축구 철학을 발전시켰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재밌는 점은 이렇게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도중 유소년 선수들이 알론소의 새 전술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알론소는 이때를 회상하며 유소년들에게 자기 전술을 이해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줄 알았는데 한두 번 반복하니까 시스템이 작동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선수들이 새 전술과 감독인 자신을 믿고 따라오는 모습을 보며 모든 걸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도 덧붙였죠. 이 에피소드는 레알 유소년들의 전술 이해도가 높았다고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알론소가 본인의 전술을 알기 쉽게 주입했다고요. 우리가 흔히 좋은 감독이라고 부르는 이들 중에선 자신의 뜻을 말로 명확하게 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능력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도 드러나고 선수들과의 라커룸 대화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듣는 입장에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비유를 들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축구장을 독특한 공간들로 나누어 자기가 원하는 세부 전술을 선수들의 머릿속에 때려박기도 합니다. 포지션 플레이를 비롯한 모든 전술 툴들은 어떻게 하면 선수들에게 더 쉽게 내 전술을 이해시킬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토대로 개발됐습니다. 아무리 전술가적 역량이 뛰어난 감독이라도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림을 선수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가 없죠. 유소년들에게 자신의 전술을 주입했고 또 지금 평균 연령 24.7세의 젊은 팀 레버쿠젠에서도 같은 성과를 내고 있는 사비 알론소. 그가 부임 후 너무나 빠르게 성과를 낸 것, 그리고 레버쿠젠 선수들이 피치 위에서 수준 높은 플레이를 선보일 수 있었던 배경엔 알론소 감독의 좋은 전달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분데스리가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감독 사비 알론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알론소는 벌써 차기 행선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의 후임자로 그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알론소는 최고의 선수, 최고의 감독이라는 커리어 완성형에 가까워질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과연 그가 자신의 무결점을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